일단 이 책은 1985년 겨울 그리고 2003년 겨울 이렇게 한 그 17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모아둔 이야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다네다 시즈마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부모님을 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나? 하여튼 그래요. 온천이 유명한 어느 마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첫눈이 내리면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정이 좀 독특하죠. 뭐 이게 첫눈이 언제 내릴지를 모르잖아. 이 친구가 한동안 있어요. 한 몇 주 있는 것 같아. 휴양 온 건지 요양 온 건지 뭐 동네 사람들은 뭐 그냥 저런 사람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냥 여관에 머물러요.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 쭉 위에 쪽에 뭐 저택이 있고 그 가는 길에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 가는 길에 물가 같은 게 있어요. 물가 같은 게 있고 위에 뭐 이렇게 막 용머리를 한 뭐 석상 이런 게 있는 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여기 마음에 드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 요런 이 고전역한 요런 장소가 있구만 하면서 이렇게 막 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사람 시체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시체가 누구냐면은 마을에는 스가루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 뭔가 뭐 무녀 무당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을에 일어날 악재라든지 재난 같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존재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칭송받았던 그런 존재예요. 그냥 이런 스가루라는 존재가 있고 그 스가루의 형제인가? 3명의 ABC 새 쌍둥이 여자의 3명이 있는데 이 외에도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근데 다 쳐냈어요.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스가루랑 새 쌍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새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어요. A라고 할게요. A가 목이 잘려서 이 우물에 있는 용머리 석상 위에 목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박혀 있고 이 여기에 주인공 시즈마 다네다 시즈마 이 친구가 여기 마음에 드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저 모르는 외지 사람이 저 왔다 갔다 했는데 저 사람 범인 아니야? 해가지고 경찰이 다네다 시즈마를 용의자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야 너 뭐 좀 이상하다 너 좀 한번 좀 너 좀 털어봐야 되겠는걸 할 때 미카게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미카게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약간 좀 독특해요. 독특한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1985년이라 했잖아. 근데 복장이 좀 이상하죠. 애꾸는 소녀라는 이 친구가 이 복장 일단 보여드렸어요. 일본판 표지야. 이렇게 부채 들고 있고, 약간 옷은 약간 무녀처럼 입고 있죠. 일본 뭐 게임 캐릭터처럼 입고 있죠. 이 친구가 미카게라는 친구인데, 아빠랑 같이 뭐 이렇게 뭐 여행을 온 것 같아. 여기를 뭐 여행을 온 건지, 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뭐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집안이 좀 독특해. 뭐냐면, 이게 1대 미카게가 있고, 2대 미카게가 있고, 이게 대대로 이렇게, 이런 게 탐정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대물림 되는 집안인 거예요. 이 미카게라는 집안이. 예. 그래서 엄마도 미카게고, 이 친구도 미카게야. 이 좀 집안에는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게, 여자가 눈이 애꾸눈인 거예요. 집안 내력인가 봐. 근데 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이걸로 인해서 뭐 뇌에서 이상한 게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는, 뭔가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냥 탐정 포지션이다. 그리고는 이빠랑 같이 다닌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빠는 뭐 하는 거 없고, 이런 미카게가 하는데, 이게 뭐 대대로 엄마도 훌륭한 탐정이었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딸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탐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데뷔 장소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맞는 사건인 거야, 이 사건이. 그래서, 아빠, 내 열심히 해볼게. 내가 이 사건 맡아서 내 이름을 되높이고 엄마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탐정으로 이름을 낼게. 기대해. 하면서 왔는데, 막, 경찰들이 대도 안 하게 다네다 시즈마를 너 범인이지? 하니까 나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경찰한테 이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친구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 다네다 시즈마가 나 누명을 벗었네 하면서 이 탐정 미카게가 야 내 동료가 되라 해가지고는 이 친구를 이제 조수로 사용합니다. 다네다 시즈마는 대학생이에요. 미카게 이 친구는 17세로 남아.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살짝 버릇이 없는데 좀 이 포지션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 싸가지가 없는데 그냥 하는 말은 다 맞고 옳은 소리 하니까 반박 못하고 뭐 이런 캐릭터예요. 캐릭터. 하여튼 그래서 두 친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콤비를 이뤄서 이 사건을 풀어나간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 저택에는 스가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가루는 등장을 잘 안 해요. 등장을 안 하고 이 스가루가 만약 죽잖아.
그러면은 후계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계자가 이 새쌍둥이였던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A가 받고 있었어. 스가루님 이제 폼이 좀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는 그 A라는 친구가 이게 원래 별실에서 기도 같은 거 드리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차차 스가루가 돼야지 하면서 엘리트 수업을 받는 거고, B랑 C는 그냥 애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놀아. 그냥 애들 막 놀고 있는데, A는 그냥 계속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다음에 스가루는 나야 나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A가 죽어버린 거야. 이거 목이 탁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A가 하던 거를 이제 B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야. A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저택에 머물렀는데 저택 옆에 있는 별실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B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서 아빠도 같이 죽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이 저택 스가루 집안 사람들이 계속 한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죽어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빠도 같이 죽어요. 그래가지고는 탐정 미카게가 우리 아빠를 죽이다니 하면서 아빠의 시체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왜 스가루 집안의 이 사륙에 우리 아버지가 희생됐을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지목을 해요. 누구냐면 이 스가루라는, 지금까지 등장 안 했던 스가루라는 존재, 이 사람이 범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는지 하면서 막 설명을 해. 그리고는 스가루가 에라이 다 뽀록났네 하면서 에이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불을 질러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사건이 일단락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를 잃고 상심이 커요. 17세인데 17세 소녀가 아무리 탐정이고 싸가지가 없어도 상심이 큰데, 이 주인공이 슬쩍 접근을 해가지고 왜 힘들어? 울어? 너 괜찮아? 하는데, 그리고는 하룻밤을 17세 대학생이 17세 소녀를 하룻밤 이렇게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는 다음날 싹 사라져요. 어차피 사건은 다 끝났잖아. 뭐 편지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려. 사라지고 이 주인공은 다네다 시즈모는 또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공허하다 하면서는 절벽에서 이야 하면서 떨어져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끝나고 이 이야기 파트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1985년 그리고 2003년 맞죠? 2003년으로 이야기가 쑥 하고 넘어가요. 다네다 시즈마가 자살을 했는데 안 죽었어. 떨어졌는데 머리를 쿵쿵쿵쿵 하고 부딪혀가지고는 기억상실이 됩니다. 기억상실이 돼가지고는 병원에서 깨어나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는데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은인을 만나가지고 야 너 기억 안 나? 너 누군지 모르면 우리 뭐 농장에서 일이나 좀 해라 해가지고는 목장에서 막 일을 해요. 목장 맞나 모르겠다. 목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과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설정이. 그래가지고는 나 옛날에 자살했었는데 해가지고는 18년 만에 이 친구가 다시 이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관 주인이 오랜만이시네. 18년 만에 온 손님인데 오랜만에 오셨네? 하고 다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면서 이 마을은 변화가 없네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자마자 의심스럽다. 다네다 시즈마 의심스러워.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부네. 근데 그 살인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이 새 쌍둥이 죽었던 이 살인사건 이때랑 같은 패턴인 거야. 방법이 똑같아. 그래가지고는 뭐야 저거 뭐야 이 과거에 뭐 복습인가? 이제 유행은 도나? 유행은 돌고 도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미카게가 있는 거야. 미카게가 미카게 짱 하면서 하려고 딱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늙지를 않았네. 이 친구가 18년 전에도 17살인데 지금 봐도 17살이야. 이상하다 하고 갸우뚱 하고 있는데, 미카게의 딸인 거예요. 엄마도 미카게고 대대로 미카게 이어진다 했잖아. 엄마도 애꾸눈, 이 친구도 애꾸눈이었고, 근데 딸은 애꾸눈이 아니야. 꾸눈은 아니고 그냥 콘택트 렌즈를 끼는 한 소녀. 근데 생긴 거는 엄마랑 똑같이 생긴 3대 미카게가 등장을 합니다. 미카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생긴 똑같이
똑같이 생긴 3대 미카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탐정 미카게의 엄마가 뭐 죽었다고 나와. 뭐 나는 어릴 때부터 독고다이로 혼자서 외롭게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과거 우리 엄마가 해명하지 못했던 좀 약간 좀 찝찝하게 끝났던 사건. 왜냐면 이 과거에 18년 전에 이게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맞네. 그때 그 범인이 안 잡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엄마의 누명을 내가 풀기 위해서 왔어. 그래가지고는 자 옛날에 다네다 시즈마 당신 옛날 우리 엄마 꼬봉이었다며. 자 이번엔 내 좀 따라다녀. 그래가지고는 다네다 시즈마 나이 많은 다네다 시즈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서 또 살인사건이 몇 차례 벌어져요. 또 누구 죽고 해. 누구 죽고까지는 아니고 몇 명 죽어요. 몇 명 죽는데 탐정 미카게가 아저씨 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을 꿰어내가지고 고백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조져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네다 시즈마가 그래 알겠어 하면서 이 친구는 약간 좀 온천을 좀 즐기고 있어. 온천 즐기고 있고 탐정 미카게가 이 친구가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온천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 미카게가 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이게 끈 같은 걸로 막 죽이려고 야 다네다 시즈마 짱 하면서 막 죽이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탁 튀어나와가지고는 야 착착착착착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합을 막 겨루면서 둘이서 막 격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똑같이 생겼네. 뭐야 저들이 쌍둥이인가 뭐 이렇게 둘이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싸우지 했는데 이렇게 과거에 이 친구가 꼬봉지 됐던 미카게 죽었다 했잖아. 이 미카게가 안 죽었어. 살아있었어 이 미카게가. 그래가지고는 이 미카게가 이 마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놀라시면 됩니다. 언제 놀라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때 놀라면 돼요. 이런 반전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근데 그러진 않았어. 그냥 뭐야 뭐지 이랬지만 그래요. 그랬는데 딸이 이거 우리 엄마가 범인이네 이래가지고는 딱 숨어 있다가 엄마가 다네다 시즈마를 죽이러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막은 거야. 막고는 결과적으로는 에라이 뽀록 났네 하면서 깔끔하게 죽으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카게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대로 이 집안에 미카게라는 탐정이라는 일을 해왔던 거라 했잖아. 엄마도 명탐정 미카게. 2대는 이제 과거에 1985년에 3대 미카게는 이제 2003년에 탐정 데뷔한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2대 미카게는 자기가 2살 때가 기억이 나는 거야. 어떤 기억이 나냐면 어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이렇게 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애꾸눈이 아니었어. 제목이 애꾸눈 소녀잖아. 애꾸눈 소녀. 근데 이 친구는 애꾸눈이 아니었어. 태어날 때부터 미카게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탐정 짓을 하려면은 독특한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1대 미카게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너도 애꾸눈이에 돼 하면서 멀쩡한 애 눈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2살짜리 애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언젠가 우리 아빠 죽여야지. 내 눈을 죽여야지. 이거를 그래서 이 친구가 15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게 이 이야기의 발단인 거야. 어머 저거 뭐야? 여기서부터 나는 턱 하고 막히는 거야. 이거 뭐지?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 미카게가 아빠를 죽여야 되는데 주인공도 아빠를 죽였다 했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내려왔다 했잖아. 약간 좀 공통 분모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교집합이 있죠. 이 둘이. 그러니까 둘이 하룻밤 잤겠죠. 그런데 이 마을에 스가루 전설이라고 이때 있었다 했잖아요. 무슨 과거에 뭐가 있고 힘을 받고 하는 막 전설이 나와. 근데 이거는 함정이었어. 뭔가 이 스가루라는 집안에 무엇인가가 있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무엇인가 미스테리한 게 있죠. 그러면서 막 한 명씩 죽어나갔잖아. 이게 다 함정이었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 스가루 집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미카게가 자기 아빠를 죽이는데 스가루 집안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서 스가루 사람들이 한 명씩 죽이고는 아버지가 휩쓸려서 죽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트릭을 짠 거예요. 그리고는 다네다 시즈마는
어째 된 거냐? 이 미카게는 다네다 시즈마가 이 친구가 좀 있으면 이 친구 여기 마을에 자살하러 왔구나. 내가 굳이 안 죽여도 이 친구는 죽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이 잘 안 나와. 그냥 저 친구는 죽을 놈이다. 그러면서 미카게는 생각을 해요. 야, 나 근데 애기가 가지고 싶다. 아빠 없는 애기가 가지고 싶네. 그래서 다네다 시즈마랑 하룻밤 자고는 그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3대 미카게가 태어나요. 그렇게 되는데 다네다 시즈마가 자살을 해서 쭉 해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가 뭐 몇 년 만에 깨어났잖아.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10몇 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카게가 저 새끼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안 죽었네? 아이씨 빡치네? 해가지고는 이 다네다 시즈마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죽이냐? 자신의 과거를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뭐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면서 다시 이 스가루 집안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네다도 죽여야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재미 좀 봤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야지 했는데 3대 미카게가 이거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범인인데 해가지고는 막는다. 이러면서 반전이 이렇게 딱 공개되면서 끝난다라는 스토리인데 뜬금이 없어. 3대 미카게는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했잖아.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딸도 몰랐어. 딸도 우리 엄마는 죽었어 하고 있었는데 등장했어. 근데 딸이 이거는 우리 엄마가 범인인데라고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이대 미카게가 죽었다 했잖아. 근데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럼 시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이대 미카게가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특수한 집안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 아빠가 자기가 죽인 아빠죠. 아빠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후원하면서 나를 대신할 대역을 키우고 있었단다. 내가 그 친구를 죽이고는 나는 죽은 척 했지롱. 그래요. 그리고는 뭐 과거의 스가루 뭐 이 친구에 대해서도 뭐 나와. 왜냐면 이 스가루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1985년 사건도 다 미카게가 죽여놓고는 스가루한테 뒤집어 씌운 거거든. 그럼 스가루는 왜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고 자살했어? 하니까는 사실 나는 복화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단다 하면서 몰라 이 친구가 지금까지 자기가 복화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었어 내 기억에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복화술을 했대. 그래요. 그리고는 막 무기가 있어. 등장이 지금까지 막 시체들이 막 뒤통수를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는 기절을 한 거를 막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목을 딱 잘라 죽였었거든요. 그럼 그 무기가 뭐냐 하니까는 이 친구가 부채를 싹 보여주는데 부채 안에 쇠로 된 심이 들어있대. 그러면서 이 부채로 딱 때렸지롱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자, 이게 뭐 복선으로 예전부터 쭉 적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책을 뭐 건성건성 읽었을 수도 있고, 그냥 빨리 읽는다고 그냥, 이건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치밀하게 막 복선이 쫙 깔려 있었는데 내가 그걸 파악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죽은 줄 알았던 2대 미카게가 알고 보니 이 전체 이야기의 범인이었고, 3대 미카게가 등장하면서 악당으로 등장한다라는 이 마지막 반전, 이거는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반전이라는 틀만 놓고 보면은. 근데 그 과거, 이 행적이라든지, 그 트릭이라든지, 뭐 그런 게 반전을 위한 이 볼링공을 빼빼로 같은 걸로 아슬아슬하게 세워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자체가 안 쓸 거라고 봐. 근데 어떤 다른 분은, 야, 저 소설 반전 쩔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 대부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 반전이 뛰어난 일본 소설 검색하면 종종 나와요, 이 책이. 결말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물론 이 책을, 저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지만, 이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건 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고, 제가 설명을 막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랬어요. 끝.